빠쇼기 만난 사람들 1부 시작합니다. 큐! 네, 안녕하세요. 네, 빠쇼기 만난 사람들. 오늘도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모시고 싶은 분을 모시고 이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을 이제 그 쉼과 함께라는 방송에서 이제 알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시내 경제사 특강을 해주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팟빵홀 메인 이제 건물에서 이제 그 녹음하실 때 저는 이제 빠쇼기 생답사기라고 하는 것을 건너방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었고 그때 한번 우연하게 만나서 한번 인사드리고 뭐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로 이제 한번 모셔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분야가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좀 이렇게 실물적인 것들을 하고 이제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학문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모셔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였었는데 오히려 그냥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고 답변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 경제에 관심은 많은데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포인트를 중요시 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좀 어렵게 요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나오신다고 해서 야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페이스북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재밌어요. 좀 페이스북 하시는 게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그것도 지금 막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런 것들을 정말 알기 쉽게 잘 정리해 주시는 분이어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의 그 유명한 SLA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지금은 이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김두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김두얼입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신이 났어요. 다른 게스트 나올 때는 뭐 그냥 막 하는데 오늘은 괜히 그냥 신이 나네요. 저는 이제 저희 학력고사 세대시죠? 네, 이제 형님이실 텐데 그때는 저는 문과인데 문과는 이제 그 사회 계열 과목이 3과목이 있었어요. 네네. 사회가 있었고 세계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리 있었죠. 그래서 3개 중에 2개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지리하고 세계사를 했어요. 그때 사회란 과목이 다른 파트들은 쉬운데 경제는 제가 잘 못 풀겠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 봐도 이제 경영학과 경제학과랑 많이 가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사회를 선택해서 가는데 저랑 똑같은 이유로 그 사회를 선택 안 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경제라는 과목이 어렵기만 하고 잘 안 외워져요. 그때는 보통 이제 암기로 해야 하잖아요. 이해를 하게 되면 쉬운데 근데 이제 사회 나오고 또 대학교 때도 교양 뭐 경제학 원론이라든지 이런 거 듣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솔직히 좀 교수님이 좀 재미가 없는 분이셔가지고 그냥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졸업을 해버렸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오히려 나이 먹고 이런 뭐 경제 활동을 하고 그냥 교양 수업도 있고 책도 읽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경제학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좀 어리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한테 경제에 대한 좀 재미를 좀 드릴 수 있는 방송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해서 좀 모셨습니다. 취지가 맞을까요? 저도 그 학력고사 볼 때 지리세계사 선택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경제학과 가셨어요? 예, 그때는 저는 그 법 쪽이나 그 문화나 뭐 이런 내용 나오는 게 이게 좀 말은 많은데 좀 명쾌하지 않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때 지리세계사 선택하고 과학을 물리를 했었는데 그 다 문과는 또 생물 하던 시절이 아닙니까? 지구과학 아니면 생물 이게 쉬우니까 그렇죠. 물리랑 화학은 보통 어려워서 안 하죠. 저는 또 화학했어요. 문과에서 특이하게도 그러셨구나. 근데 그럼 경제학과를 가신 이유는 뭐세요, 그럼? 경제학이 좀 재밌어서 선택을 한 측면이 역시 있고요. 경제학과에서 가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점수 가지고 가는 또 시절이다 보니까 그냥 좀 점수에 맞춰서 간다고 좀 갔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점수 맞춰서 가면 아니 제가 갈 수 있으니까 가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제 점수에 맞춰서 갔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경제학과를 가긴 했는데 2학년,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경제학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뭐 그 강의 들을 때 당시 한 절반 정도는 철학과 가서 수업 주로 듣고. 그래서 지금 그런 또 풍이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또 교양이 넘치셨구나. 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때는 뭐 경제학은 전공이니까 그냥 남들 하는 거 따라서 시험이나 보고 따라가면 되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재미가 들었던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부를 졸업하시고 네. 외국 유학 미국으로 가시게 됐다고 한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혹시? 저는 원래는 경제사를 공부를 하고 싶었고, 네네. 우리나라의 경제의 뭐 장기적인 발전이랄까, 뭐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원래 네. 유학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좀 뭐 이런 얘기까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네. 병역 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서 예. 그 만약에 제가 그 석사학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조교로 이렇게 한 5년을 근무를 하면 네. 병역을 하는 좀 그런 제도도 당시에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한국에서 공부하면 네.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학 생각이 없었는데 네. 대학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한국 경제사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사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예. 맥락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자본이 뭐 얼마나 착취를 했는지 네. 아니면 뭐 식민지 권력이 어떻게 그 자본주의적인 뭐 이런 맥락 속에서 했는지 그러니까 뭔가 답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연구를 하는 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학번이 8자로 시작하신 학번이시죠? 예, 예. 88학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시기였잖아요. 예, 386 예. 한참 좀 예. 어떻게 보면 그 좀 끝물이라고 할 수 끝물이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연구 주제를 찾기도 너무 어려웠고 네. 예,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음. 그런 상태에서 당시에 이제 그 공부를 경제사를 하다 보니까 그 미국 경제사, 서양 경제사 이런 걸 공부하니까 거기서는 주제도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재밌는 주제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들이 좋아서 그래서 미국 경제사를 주제로 해서 석사 논문을 썼는데 네. 미국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네. 사료가 있는 데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늦게 이제 그냥 유학을 갈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야, 그래도 진짜 이게 진짜 공부인데. 자기가 무슨 좋아하는 공부 분야를 찾고 또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원조를 찾아서 가는 예, 공부를 그렇게 하면 진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럼 박사 학위를 이제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 논문 주제가 뭐였을까요? 그때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연구했던 주제는 미국의 기업 소유 구조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네. 19세기의 미국에 이제 보면은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기업을 만들면 자영업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식 회사를 주로 이제 기업 소유 구조 형태로 많이 하는데 네. 그 미국 법에 보면은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기업 소유 구조 형태가 있고 우리말로는 약간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는 게 이제 파트너십이고요. 네네. 그래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소유 구조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아유. 말만 들어도 그냥 아니요. 예. 그런 거네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 지금 또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혼란하기도 하고 최근에 와서 또 뭐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네. 미국 경제라든지 아니면 서양 경제들을 막 그 계속 공부하게 된 콘텐츠들이 예.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재미없었던 이제 그 경제라는 분야가 저도 재밌게 된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역사를 워낙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문 방송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부전공으로 이제 사학을 선택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네. 경제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저렇게 좀 옛날 얘기 하듯이 예. 풀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경제를 뭐 진짜 아주 좀 원론적인 질문이긴 한데 경제학을 공부하면요 돈 버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네. 수업 시간에 강의할 때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예. 근데 이제 제가 네. 개인적으로 그 돈을 잘 버느냐면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는 그 답이라고 할까 그런 네. 거는 그 밀턴 프리드만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네. 경제학자가 하는 일은 네.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는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그 보고 이렇게 서술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당구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물리 수업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친구들이 막 300, 500씩 치고 그랬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당구를 치는 사람들이 물리학의 원리를 알아서 당구를 잘 치는 건 아닌데 네. 옆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당구가 물리학의 원리를 그 사람들이 구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고 네. 그리고 그 구현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 경제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이 있을 때 네. 좀 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도 네. 세상에서 뭐 지금은 좀 아니지만 세상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지만 옆에 코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타이거 우즈는 코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그걸 잘하는 사람도 자신을 객관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네.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의 코치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쓰신 말을 제가 나중에 활용해도 되겠죠? 예. 너무 멋지게 정리해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역할이기도 하고 학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연구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네이버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신 거 또 이진우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네네네. 제가 사회보고에도 참석해서 사회보고 했던 강의 네이버에서 본 게 있는데 거기서 이런 비슷한 말을 해주셨는데 그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무 많이 멋있어서 이거 좀 활용하려고. 지금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것들 그러시고 재난으로 입은 상처를 객관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복구 이것이 경제의 역할이다. 예. 야 이거 박수를 쳤던 제가 본 거예요. 하셨던 말씀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복구. 야 이게 진짜 경제학을 공부하는 진짜 진정한 아마 근데 이거는 나라적으로 들어오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계속 운동에 좀 얘기만 하지만은 집에서 그냥 혼자서 아령 들고 그냥 그렇게 운동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혼자서 집에서 아무리 용 써봤자 그냥 일만 하는 거지 실제로 운동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인식도 요즘에는 그렇죠.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개인 트레이너들한테 이렇게 받고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은 뭐 저나 뭐 이렇게 경제학 연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하시고 돈도 잘 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교정을 하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드린달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도 못 버는 경제학자가 뭘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보시기보다는 그러한 잘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코칭을 받는 뭐 그런 면으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한 번에 이제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나름 이제 부동산 쪽에서 전문가 역할을 하고 연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 보면 진짜 정말 부자분들이 가끔 부르실 때가 있으세요. 이렇게 간단히 밥을 먹거나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진짜 개인인데 조단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몇천억 갖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정도면은 부동산으로도 이미 돈을 많이 버시고 뭐 주식으로도 뭐 저한테 물어볼 게 뭐 있으실까라고 하는데 은근히 굉장히 집요하시고 대단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시고 말씀드리면은 고맙다 그러고 몰랐다 그러고 그러시는 경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구나라는 경험들을 몇 번 했거든요. 야,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이 없지 않은데 보면은 우리나라 뭐 유수의 대기업에서 이렇게 강연을 해달랄까? 뭐 그렇게 이제 요청을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그러면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플레이어들이고 그렇죠. 다 완전. 잘하는 분들인데 저 같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조차내 그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강연을 듣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끔씩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일수록 늘 고독하고 이런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할 때 뭔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이야기들 네. 그리고 그런 프론티어에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론티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그런 좀 그 열린 마음이 오히려 더 있으신 게 아닌가 좀 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무튼 그분들과 저의 차이점은 그분들은 부르면 저희가 가고요. 저희는 찾아가야 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왕 좀 말이 나온 김에 네. 지금 이제 재난 상황이잖아요. 네, 코로나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2월달에 터지고 나서 지금 11월 이제 거의 중반까지 왔는데 일단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 상태가 좀 계속 지속될 것처럼 생각이 되세요? 어떻게 경제학자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또 겨울이 왔고 예, 겨울이면 예, 또 예. 이게 더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참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잘 대처는 해왔는데 네. 여전히 탈출구를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미 뭐 여러 가지 지표 자체가 위험한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뭐 우리나라랑은 비교할 수 없이 지금 뭐 미국이니 뭐 유럽은 뭐 폭발적인 증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이제 좀 많이 걱정이 되죠. 뭐 네.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그러한 것들이 지금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징후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여전히 더 견뎌내야 될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지 않나 하는 좀 불행한 좀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동안은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런 네. 것들. 근데 제가 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들이 이제 이것도 막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또 상가들도 있어서 그쪽 그렇죠. 관련된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네. 오히려 이제 기업체 분들 월급 받는 분들한테는 거의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월급은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돈 쓸 데가 없어서 돈은 쌓이고 네, 네. 그러신 것 같고 근데 네. 지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끊기다 보니까 그렇죠. 네. 거기는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활동을 좀 자제하고 줄여야지 커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분들은 솔직히 좀 답이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네, 네. 어떻게 저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 네. 경제학자들이 가장 지금 곤혹스러워하는 문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거시경제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네. 경제학의 한 분야가 생긴 지가 이미 100년 가까이 되는데 네. 근데 그런 경기 침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형태가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투자를 안 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총수요의 감소 때문에 일어나는 경기 침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민간 대신에 정부가 투자를 하면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존 메이나드 케인즈 이후로 지금까지 내려오던 하나의 그 네. 대처 방법이죠. 네. 그런데 이제 1970년대 그 오일 쇼크 때문에 일어났던 전반적인 생산 비용의 증가, 기름값이 비싸지고 이렇게 되면은 총 공급 측에서의 충격이 와서 이제 경제 침체가 오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네. 경기 침체랑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정부가 수요를 갑자기 늘리면 네. 뭐 경기 침체는 막을지 모르지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돼서 경제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총수요를 줄이게 되면 경기가 더 위축되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두 번째 형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유형의 어떤 그 침체의 형태를 가져왔고 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런 형태의 경기 침체를 계속 더 겪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총수요가 감소하는 것인데 네. 정부가 총수요를 진작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만나고 교환을 하고 거래를 하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이거를 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한 셈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해결책이랄까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 좀 이렇게 정책에 적용을 해야 될 텐데 네. 많은 경제학자들도 지금은 당황스러워하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현실을 파악하는 수준에 급급하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참 훌륭하세요. 아니, 무슨 말씀? 죄송스럽단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 분들도 연구를 하는데 지금 답이 좀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럼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 네. 정부에서도 뭔가 답이 없으면 그래도 경제학자들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그렇죠. 예, 답을 못 드리는 그러니까 자문을 하는 데가 경제학자 분들이실 텐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운 거겠죠. 네, 예. 네.